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상견례를 다녀오자마자 엄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할 수가 있는 거니? 어쩜 상견례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릴 수가 있어? 이건 아버지가 없다고 대놓고 우리를 무시한 거라니까. 엄마,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동생이 분노로 몸을 파들거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더욱 흥분해서 외쳤어요. 내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고 그래? 그럼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바람나 딴 살림 차려서 집 나갔다는 얘기를 한 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뭐야? 그게 왜 쓸데없는 얘기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요즘 그런 거 숨기고 결혼했다가 들키면 사기 결혼으로 더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그 인간이 그따위로 집 나간 걸 우리 잘못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거야?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거기다 말을 하려면 좀 고급스럽게 해야지. 꼭 그렇게 산티하게 해야 직성이 풀려? 뭐? 산티? 너 지금 엄마 보고 산티라고 했어? 그럼 그게 산티가 아니고 뭐야? 평생 부모 노릇 한번 제대로 못했으면 결혼이라도 도와줘야지. 진짜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해. 만약 내가 결혼하면 엄마 없이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혼자서 죽어라 키워놨더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뭘 죽어라 키워놨는데. 내가 니들 이만큼 키워놨으면 죽어라 키운 게 맞지. 엄마가 이만큼 키웠다고? 엄만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한 거야? 오빠는 대학도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다녔잖아. 거기다 대학 졸업하고는 내 대학 학비까지 댔고 말이야. 그러는 동안 엄마는 쌍꺼풀 수술이나 하고 피부 관리나 받으러 다녔잖아. 그랬으면서 오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러는 너는 네 오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미안하지. 아주 미안해서 미칠 지경이야. 나도 내년에 졸업해서 취업하면 오빠가 내준 학비 다 갚을 거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엄마는 진짜 양심이 없어서 너무 없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오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자리에서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해? 두 사람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심한 현기증을 느껴 비틀거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오니 갈 곳이 생각이 나지 않아 제일 친한 친구 민수에게 전화를 했고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민수가 단숨에 집 앞 편의점으로 뛰어왔어요. 준서야, 무슨 일이야? 민수야, 우리 어디 가서 맥주나 한잔 하자. 그럼 우리 자주 가던 그 호프집으로 갈까?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나 좀 데리고 가줘.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저도 모르게 휘청하고 말았기에 민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잠시 후 호프집에 들어가서 민수가 맥주와 안주를 시키자마자 걱정스레 물었어요. 혹시 상견례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나 결혼 엎어진 것 같아. 뭐? 결혼이 엎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유나 부모님이 나 같은 놈한테 딸 못 주시겠단다. 유나 씨네 집에 인사 갔을 때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다며.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순간 주문한 맥주가 나왔기에 제가 단숨에 맥주를 들이켰는데요. 답답하다는 듯이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람나서 집 나간 건 너도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건 예전에 들은 얘기잖아. 근데 그거랑 상견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상견례 나가기 전에 엄마한테 그 얘기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다 해버렸어. 뭐? 그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치만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해서 그게 파혼까지 갈 이유인가? 민수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말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상견례 나가기 전 엄마에게 아버지 관련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기로 단단히 약속을 했는데요. 상견례를 시작하고 10분이나 지났을까요? 여자친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스테이크를 썰어서 건넸는데요. 평소 유난의 아버지는 성격이 워낙 자상하시다 보니 습관처럼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가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 아버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거 보니까 참 부럽네요. 우리 아들도 유나 아버님처럼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잘 배우고 자랐어야 했는데 애비라는 인간이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하루가 멀다고 집을 나갔으니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럼 준서 아버님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말도 마십시오. 이혼하는 과정도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애비 없는 자식 안 만들려고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그렇게나 안간힘을 썼는데 사는 내내 어찌나 기집질을 해대던지 이러다가 내 명예 못 살겠다 싶어서 이혼했습니다. 거기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도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우리 준서도 바람이나 피우지 않을까 걱정이라니까요. 엄마가 필터링 없이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있었기에 유난의 부모님 두 분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유나 아버님 자상한 모습 보니까 저는 왜 그러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져서 드린 말씀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상견례 분위기는 초토화가 되었지만 엄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유난의 어머니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준서 아버님은 그 뒤 연락이 끊긴 건가요? 연락이 끊기다 마다요. 지금껏 양육비 한 번을 안 줬으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장가 가서는 그 여자랑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버지란 인간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도 천불이 나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 제 잘못인 걸 누굴 탓하겠어요. 엄마가 다시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하자 동생이 급히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상견례 자리에서 필요한 말만 하면 좋을 것 같아. 얘가 뭐라는 거야? 원래가 상견례라는 게 이런저런 집안 얘기도 하고 그런 거야.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그 모든 잘못은 준서 어머님께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 그렇네요. 암튼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거니까 할 말이 없긴 하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준서 아버지랑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나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친정 부모님 말 안 듣고 결혼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반대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쯤 유난의 어머니가 긴장된 표정으로 묻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반대를 했던 이유가 준서 할아버지 때문이었죠. 준서 할아버님 때문이라니요. 그야 뻔할 뻔짜 아니겠어요. 예전부터 핏줄은 못 속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 예전부터 준서 할아버지도 그렇게나 바람을 피우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준서 할아버지는 조광지철을 버리고 집을 나가진 않았는데 준서 아버지 그 인간은 청출어람? 이럴 때 쓰는 말이 맞나? 암튼 그런 인간이에요. 바람이 나니까 처자식은 안중에도 없고 아주 미쳐 날뛰었다니까요. 그래놓고 자식은 나몰라라 한 채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준서 친가 그 집 구석이 참 희한한 게 꼭 임신만 하면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전 시모한테 들어보니까 준서 할아버지는 하다하다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 아내랑도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핏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좋은 일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나 똑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준서 너도 정신 차리고 살아. 만약에 한눈 팔았다가는 내가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우리 준서는 제가 잘 단속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지 아버지처럼 하고 다니겠어요? 결국 엄마 말이 끝나자마자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마무리하고 긴 한숨을 내쉬고 있자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진짜로 그러셨단 말이야? 그러고 있는 동안 너는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물론 처음에는 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엄마를 말렸지.
근데 엄마가 들은 척도 안 하더라니까.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불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창피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 근데 오늘은 진짜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창피하더라. 그러면서 엄마를 그렇게 생각한 거에 대한 죄책감도 들고 심경이 많이 복잡해져서 집에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널 부른 거야. 잘했어. 근데 유나 씨한테 연락은 온 거야? 유나 씨도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유나는 부모님 설득해 본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그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유나네 부모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잖아. 나 같아도 나같이 한심한 놈을 사위로 못 삼을 것 같더라. 순간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민수가 잠시 위로의 말을 건네다가는 다시 물었어요. 준서야,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뭔데 뜸을 들이는 거야? 그게 너희 어머니 말씀처럼 정말로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바람을 피우고 그런 건 맞는 거야? 아버지가 오래전에 집을 나갔다 보니까 그런 기억은 없는데 그냥 엄마가 항상 같은 말을 하는 거 보니 그게 맞는가 보다 그러고 살았던 거지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얘기를 상견례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민수야, 난 유나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유나네 부모님이 절대 결혼 허락 안 하시겠지?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유나 씨한테 맡겨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가 유나네 부모님 표정을 못 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이지 어마무시했어.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걸까? 그냥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 제가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키자 민수가 급히 말렸습니다. 결국 그날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민수에게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술에 취해 하소연을 하는 바람에 민수가 집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민수네 집에 들어가서 민수네 부모님을 뵙자마자 제가 무릎을 꿇고는 대성통곡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물론 저는 워낙 술을 많이 마셨기에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았고요. 다음날 점심때쯤 눈을 떠서 거실로 나갔더니 민수네 어머니께서 해장국을 끓여주셨어요. 아무리 젊다고 해도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 거야. 해장국 끓여놨으니까 얼른 밥 먹자.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니들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면서 오늘따라 준서가 왜 이럴까나. 준서 네가 좋아하는 김치 콩나물국 시원하게 끓여놨으니까 얼른 와서 앉아. 아저씨도 아직 식사 전이니까 같이 먹자꾸나. 민수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식탁으로 향했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를 하는 내내 민수네 아버지가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셨어요. 잠시 민수와 제 이야기를 하자면 민수와 저는 중학교 때부터 동창으로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수네 집에서 자주 어울려 놀았고 민수네 어머니가 자주 밥을 차려주셨어요. 집에 가면 엄마는 항상 머리가 아프다며 약을 먹고 누워서 자는 경우가 많았기에 제게 있어 민수네 집은 피난처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민수네 어머니는 제가 집에 돌아갈 때면 반찬 등을 싸주시면서 동생을 챙기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제 생일날이 되면 일부러 불러서 생일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집보다는 민수네 집이 더 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종일 누워있거나 TV를 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엄마를 원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와중에도 우리를 키워주셨다는 감사한 마음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견례 장소에서 엄마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수네 집에서 밥을 먹은 뒤 유나를 만나러 갔는데요. 유나가 눈물을 머금고 입을 뗐습니다. 준서 씨 어머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 우리 부모님 화 많이 나셨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뵙는 건 어떨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것 같아. 그럼 우리 이제 헤어지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 제가 눈물 가득한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봤는데요. 유나 또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유나 휴대폰이 울렸고 엄마가 빨리 들어오라고 한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 저도 집에 들어갔더니 이모가 와 계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보다 엄마가 우선이지. 네 엄마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를 나물나라 할 수가 있어. 제가 뭘 나물나라 했는데요? 지금 네 엄마 응급실 다녀왔는데 자식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나한테 연락을 했잖아. 이런데도 나물나라 한 게 아니라고? 엄마가 저러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에요? 동생이랑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니들 그러다 네 엄마가 잘못되면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살려고 그런 소리라는 거야? 이러니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말이 있는 거라니까. 자식이 둘씩이나 있는데 어쩜 엄마를 나물나라 할 수가 있어? 니들 혹시 네 엄마가 잘못되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모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모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엄마와 비슷했기에 얼핏 봤을 때는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이모가 마치 엄마와 같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쏘아붙였기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에도 엄마는 상견례 충격으로 몸이 아프다면서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퇴근하려고 짐을 챙기던 중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언제쯤 퇴근해?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근데 무슨 일 있어? 사실 나 지금 오빠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회사 앞이라니? 너 학교 안 갔어? 갔다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일찍 왔어. 오빠한테 기니 할 얘기가 있어서 왔으니까 회사 앞 카페로 와. 그날따라 동생의 행동이 어딘지 모르게 심상치가 않아 보였기에 책상 정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뛰다시피 카페로 갔습니다.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면 병원에 가봐야지. 여긴 왜 왔어? 그렇잖아도 병원에 갔다가 감기약 먹고 집에서 쉬다가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 이렇게 왔어. 기가 막힌 일이라니. 오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놀라지 말고 들어.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해주는 건 이제는 오빠도 오빠 인생 살라는 의미도 있는 거니까 잘 들어. 감기 몸살 기운이 있다는 동생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기에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는데요. 동생이 물을 한 모금 들이키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동생은 열도 나고 몸살 기운이 심해 일찍 나와서 병원에 들렀다 진찰을 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고는 집에 가서 바로 잠이 들었다는데요. 잠시 후 거실에서 엄마와 이모가 어찌나 시끄럽게 웃고 떠들던지 그만 잠이 깼다고 하네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마와 이모 두 분 다 목소리가 워낙 칼칼하고 비슷하다 보니 마치 혼자 웃고 떠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결국 잠에서 깬 동생이 거실로 나가려고 문 손잡이를 잡았다는데요. 순간 이모가 말을 하더랍니다. 상견례 때 언니가 일부러 그랬다는 건 모르는 거지? 그걸 알 리가 있겠어. 근데 언니도 참 대단하다. 준서가 집안 기둥뿌리가 맞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쩜 상견례에서 그럴 수가 있어. 유나인가 걔를 준서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다며.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 알 바가 아니잖아. 하긴 지금도 준서가 생활비 다 대주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 준서가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며느리 눈치 보여서 그러지도 못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럼 형부가 애들 양육비라고 따박따박 보내준 것도 애들은 전혀 모르겠네.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지들이 알 리가 없지. 아무리 그래도 언니는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어. 내가 심하긴 뭐가 심하다고 그래? 그렇잖아. 형부가 매달 양육비랑 대학 학비 보내준 거, 그리고 형부랑 이혼할 때 아파트 받은 것도 애들은 모르는 거잖아. 그거 다 애들한테 말 안 한 거지? 내가 미쳤니? 그걸 말하게. 그건 내 노후야, 노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입도 뻥끗하지 마. 아무튼 우리 언니지만 참 대단해. 아무리 그래도 그 상견례에서 그 난리를 쳐서 일부러 준서 결혼 파토 낸 건 너무 심한 거 아닐까? 그래도 준서가 언니 배 아파 낳은 언니 친아들인데 그건 언니가 너무 심하긴 했어. 내가 심하긴 뭐가 심했다고 그래. 준서 결혼하면 내 생활비부터 다 끊을 건데 그걸 두고만 보고 있어?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렇다고 애들 결혼 안 시킬 참이야? 언젠가는 시켜야 할 거 아니야. 그거야 나 죽으면 알아서 결혼을 하던 말던 내 알 바 아니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내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지. 절대 결혼 못하게 할 참이야.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순간 동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기에 문을 벌컥 열고 나와서 엄마에게 따졌다네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네가 왜 학교에 안 있고 이 시간에 집에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빠한테 매달 양육비랑 우리 대학 학비까지 다 받아놓고는 오빠가 그 고생을 하는데 나 몰라라 했단 말이야? 나도 대학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 하느라 잠 한 번 제대로 잔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거기다 아빠랑 이혼할 때 아파트까지 받았다면서 그래놓고 우리가 그 고생을 하는데 지켜보기만 했단 말이야?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남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동생이 억울함과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는데요. 순간 엄마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새어나왔답니다. 니들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는데 나도 노후 준비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파트도 있다며. 그럼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요즘이 100세 시대라는데 나도 철저히 준비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자기 먹고 살려고 일부러 자식 결혼을 파토낼 수가 있어? 엄마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상견례 이후 오빠는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제정신이 아닌데 그거 보면서 엄마는 마음 아프고 그런 것도 없어? 네 말대로 내가 니들을 내 배 아파서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당연히 니들이 나를 끝까지 보살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니들이야말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니? 니들 말대로라면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는 남을 나라 하겠다 그 말인 거잖아. 결혼시키면 다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건데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한참을 이야기하던 동생이 몸까지 부르르 떨며 입을 뗐습니다. 오빠, 예전부터 엄마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잖아. 그랬지. 모성애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 오히려 민수네 어머니에게서 모성애를 느꼈을 정도였거든. 오빠 말이 맞아.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하고 많이 다르긴 했지. 암튼 앞으로는 오빠도 독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 낳아줬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라는 말을 하더라고. 아닌 것 같으면 끊어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래. 내가 볼 땐 우리 둘 다 독립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 독립을?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인생은 없을 것 같아. 그냥 독립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좀 모았거든. 사실 그거 모아서 오빠한테 줄 생각이었는데 나도 독립을 해야 해서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할 것 같아. 오빠한테는 정말 미안해. 동생의 목소리에 애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아니야. 오빠가 내준 학비는 어떻게든 갚을게. 난 진짜 괜찮아. 오빠가 동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오빠, 그래야 내가 온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은 거기서부터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동생의 얼굴에서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기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레 집에서 나와 독립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독립을 한다고 하자 엄마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수법으로 우리를 올가맨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독한 마음을 먹고 엄마를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유나랑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긴 했지만 유나네 부모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었기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 씨, 지금 여기로 좀 와봐야 할 것 같아. 지금? 무슨 일인데 그래? 되도록 빨리 와야 하니까 택시 잡아 타고 와. 유나의 말에 전화를 끊고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유나가 말한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곳에 들어갔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나뿐만 아니라 유나 부모님, 그리고 민수와 민수네 부모님까지 앉아 계셨으니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요. 준서야, 얼른 와서 인사드리지 않고 뭐하고 서 있어? 민수네 아버지가 손짓을 했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갔는데요.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다랐을 무렵 제가 허리 숙여 인사를 드리자 이번에는 민수네 어머니가 입을 떼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준서를 지켜봤지만 우리 준서처럼 착한 애가 없다니까요. 준서가 취업하고 첫 월급을 탔을 때 백화점에서 내복을 사왔는데 어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제가 내복을 왜 사왔냐고 물었더니 회사 선배가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내복을 선물하는 거라고 했다는 말을 듣는데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눈물까지 흘렸다니까요. 우리 준서는 참 마음이 따뜻한 아이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지켜봐서 잘 알거든요. 민수네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는데요. 이런저런 복잡한 신경이 들면서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민수네 아버지가 다시 말을 꺼내셨어요. 준서는 우리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몇 달만 지나면 세상에 이런 사이가 또 있나 싶을 겁니다. 사실 우리 조카를 소개해 주려고 제가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단박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유나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답니다. 민수네 아버지 말에 유나네 부모님 얼굴이 밝아져 있었는데요. 그날 민수네 부모님 덕분에 유나네 부모님도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결혼 허락을 받았고요. 그렇게 다음날 민수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상견례 날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부모님 앞에서 대성통곡했잖아. 그때 부모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희 엄마가 고의적으로 상견례 파혼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 특히나 엄마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 그럼 어머님 아버님께서 유난의 부모님을 만나 뵙자고 하신 거야? 제 물음에 민수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사실 엄마 집에서 나온 뒤 민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거든요. 그날 민수도 꽤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그걸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렸다네요. 결국 민수가 유나한테 연락을 했고 처음에는 유나네 부모님이 노발대발한 채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다는데요. 민수네 아버지가 유나네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서 읍소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사실 민수네 아버지는 누구나 알아주는 대기업 임원까지 하고 계신 분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실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민수의 말을 듣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민수네 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중 민수네 어머니가 말을 꺼내셨어요. 준서야, 때에 따라서는 냉정해질 필요도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결혼하고 난 뒤에 어머니가 계속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서야, 이 정도 했으면 너도 할 만큼 한 거야. 들어보니까 준서 어머니는 살 만큼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결혼하는 네 가족만 생각하고 살도록 해. 물론 동생은 챙기면서 살아야겠지만 어머니는 그냥 잊고 지내는 게 맞을 것 같구나. 네가 어머니한테 계속 휘둘리면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을 거야.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엄마 행동 보고 워낙 놀라서 이제는 생각이 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제 말에 민수 어머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뒤 우리는 엄마를 모시지 않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혼주석 자리를 비워둘 생각이었지만 장인 장모님이 민수네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두 분이 앉아주셨어요.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엄마가 몇 번을 난리치긴 했지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과는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요. 아내와 동생이 성격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 참 잘 맞았거든요. 아들이 태어나고 난 뒤에는 동생이 우리 집 가까이로 이사를 했고 육아도 도와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동생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우리를 완전히 포기한 모양이네. 연락이 뚝 끊겼잖아. 제 물음에 동생이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사실 오빠한테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말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대단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다른 남자 찾아서 갔다나 봐. 들어보니까 엄마보다 10살이나 많은 돈 많은 남자랑 재혼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뭐? 그게 정말이야? 이중사촌 영주가 전화해서 사실을 말해줬는데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그 남자한테 빨대 꽂고 나름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오빠는 상관할 필요 없어. 동생이 체념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기에 저도 따라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엄마를 끊어내지 못했다면 동생과 저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에 이런 엄마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